바로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입니다.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 재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학연구소장으로 계시면서 현재 지역학의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KBS 프로그램 역사전을 그날을 통해 더욱 친숙한 교수님이십니다. 이익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를 내려오게 하기까지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어려웠을걸요? 제가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관점에서 오늘 기조 강연을 준비하게 됐는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동 44번지. 여기가 제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살던 집입니다. 거기서 명동 국민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를 다시 와본 적도 없고 다른 기회에 조치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내려가면 조치원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오케이를 했죠. 혹시 그 옛날 조치원 사시던 분들 계세요? 1970년대 조치원 명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심야 달리기. 조치원의 심야 달리기는 조치원에서 다리 안 건너면은 충청북도였어요. 거기가 이제 중복리라는 마을이었고, 그래서 어린 우리는 중복리 딸이라고 불렀고, 그걸 조천교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다리 이쪽은 통금이 있고, 다리 건너면 통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시 임박하면은 달려가는 거죠, 충북으로. 제가 달린 적은 없고요. 그때 저 국민학교 다녔으니까요. 나중에 왜 저 청년들이 저렇게 뛰어다녔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조치원의 원주민이 세종시가 된 세종학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름 감개가 무량한데요. 그래서 이 세종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만드는 것인데 그 관점을 세종에서 볼 거냐, 서울에서 볼 거냐, 조치원에서 볼 거냐, 이게 서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치원의 관점도 같이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이 삼각형은 흔히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구성을 하고 있죠.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삼각형의 안에 세 개의 삼각형이 같은 모습이고 그 안에 또 세 개의 삼각형이 같은 모습이고 한없이 축소되고 한없이 확대되는 이런 아주 마술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프랙탈 도형의 어느 선에서 우리가 세종을 볼 것인지 저는 꼭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세종을 보는 것과 세종에서 옛날 연기군 조치원읍을 보는 것은 아마 똑같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동에 살던 어린이가 세종을 보는 것과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을 보는 것이 또 똑같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여러 가지 관점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기조 강연 준비하면서 실은 2019년에 1회 세종학 포럼의 자료를 좀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봐도 2019년 세종학 포럼의 내용이 정말 알찼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역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저한테 준 그 지역학의 가치, 지역학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2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그 강연 중에 지역학의 가치, 지역학의 의미는 2년 전 것을 거의 뭐 요약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포괄적인 정의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지역이란 무엇이냐, 종합적이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학 연구소들의 목록을 보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학연구소도 그렇지만 부산학, 인천학, 울산학, 충남학, 제주학 뭐 이런 광역의 지역이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기초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전주학, 공주학, 또 원주학, 새롭게 만들어지는 익산학, 또 최근에는 안산학,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범위가 아니고 문화권으로 또 생활권으로 지역을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호남학, 영남학, 충청문화, 또 도서문화 이렇게 되면 시도에 관계없이 좀 더 넓은 범위의 문화권이나 생활권을 단위로 연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답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필요하다. 모두가 다 필요하다. 마치 그 프랙탈 도형처럼 기초가 광역으로, 광역이 전국으로, 또 전국이 세계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세종학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광역이지만 사실은 기초의 규모를 갖는 이런 그 연구가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는 뭐 이제 그 앞으로 그 할 일로 남지만 적어도 그 정도에 위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학문이 함께 연구한다 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갖습니다. 대부분의 지역학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역사입니다. 역사부터 시작을 하죠. 세종학은 그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역사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삶으로 인문학의 베이스를 넓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 여기 덧붙기도 합니다. 주로 경제의 측면에서 사회과학이 덧붙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이 도시과학입니다. 옛날에는 도시과학이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아마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과학이라는 말을 좀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 도시, 조경 이런 학문들을 묶어서 도시과학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도시과학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미처 못하고 있는 건데 자연과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연과학 주로 그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이런 쪽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문이과 구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문들이 학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비교 연구는 예컨대 세종학을 세종 안에서만 보아서는
결국은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세종학을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같은 그 한국사 연구자들이 많이 욕을 먹는 그 대목이죠. 한국에서 보는 한국사와 다른 나라에 가서 보는 한국사는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했을 때, 학제적으로 연구했을 때, 그 다음은 다른 도시들과의 비교까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2019년 세종학 포럼에서 김학훈 선생님의 저 발제문에 잘 나와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왜 지역학인가? 이것도 역시 그 2019년 포럼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우연하게 두 개의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세계화고요. 하나는 지방자치제입니다. 그 기억하세요? 1990년대 초에 갑자기 대통령이 국제화라는 말을 꺼내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저는 저 한국사를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면서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화해야 되니까 한국사 연구는 그만하고 세계사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국제화라는 말이 이제 세계화로 번역이 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이제 이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사 그만하고 세계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마치 무지개를 그렸을 때 이제 우리의 색깔을 버리고 우리가 무지개가 되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발상인 거죠. 어딘가에 무지개가 있고 내가 그 무지개가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생각을 1990년대에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무지개를 만드는데 나의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무지개 만드는 그 파티에서 무슨 색으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무지개색인데요 라면은 입장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나는 빨간색입니다. 나 없이 무지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세계화의 그 파티에 초대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무슨 색으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사가 더 중요해지는 기발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건데, 다시 프랙탈 도형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우리나라 안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한국 문화가 하나의 무지개라고 한다면 각 지방은 전부 서울처럼 돼야 할 건가? 아니면 지방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나 없이는 한국 문화가 완성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하게 됐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저걸 어떻게 번역을 할지, 세계의 세자, 지방의 방자를 따가지고 세방화 이런 말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세계화와 지방화는 같이 가는 거구나. 프랙탈 도형에서 큰 도형과 그 안에 있는 작은 도형은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뭔가 힘을, 추동력을 준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는 많이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었지만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6.29 선언의 대통령 직선제 해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 실현이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얻어낸 값진 발전인데요. 지방자치가 그렇게 해서 시행된 지 지금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 3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은 상당히 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화와 지방자치제가 동시에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방학을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자치단체의 후원이 한쪽으로는 약이 되고 한쪽으로는 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추동력이 생겼다. 이거는 좋은 점입니다만,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역학이 자치단체에 봉사하는 학문으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단체가 있고, 대학의 연구 정도는 그냥 지원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줬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연구가 기본에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만들어지는 수많은 그 지역학 연구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기본적인 연구보다는 성과, 정책 개발,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돈벌이, 이런 것에 동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잘못 관찰한 것이라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주도하는 데까지 이르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방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데, 지역학과 지방학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되면 지방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갖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서울에 비교되는 지방, 서울에 비해서 차별되는 지방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이 말을 쓰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방학인데 이름은 지역학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지역학이 거의 이제 공인된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죠. 하지만 이름을 감추더라도 지역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풀지 못한 관계, 이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지역학 연구소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연구기관에 얼마나 학문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결국은 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기적인 성과는 거두지 않더라도 기초부터 충실히 다져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인내심을 꼭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지역학은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길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처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지역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유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어떤
생각, 인식, 이걸 흔히 이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역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학제 연구로, 비교 연구로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혀 표 안 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10년 이상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꼭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것이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건 증명이 안 됩니다. 수치로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고용이 얼마나 많이 됐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당장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역 발전과 연계를 시키는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하지만 순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무지개가 너무 늦게 나왔네요. 결국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내가 무지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저 무지개 속의 한 점이 되는 것이죠. 무지개에는 이 세상의 모든 색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어느 한 색도 없으면 구멍이 뚫리게 되죠. 그 색을 누군가는 메워야 합니다. 전에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물론 이제 반대론이었습니다. 저한테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다양한 역사 인식을 다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무지개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하나를 가르칩니다. 하나만 아는 거예요. 전부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만 아는 이 아이가 무지개가 된 아이보다 뭐가 나아지느냐면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나도 무지개 속의 한 점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역사인식이 다른 저 친구의 그 생각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모두가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다양성을 한 몸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이 지역과 국가, 국가와 세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무지개 그림이 프랙탈 도형의 어느 차원에서도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서울학연구소에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아마 이 초청 대상이 된 것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서울학연구소장을 이제 지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지금 서울학연구소장님이 여기 이제 아마 초대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조치원 얘기에 혹해가지고 재선에서 자르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내려왔습니다. 자, 서울학연구소는 아마 우리나라 지역학연구소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역학연구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19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사업을 위한 연구소였습니다. 1994년이 서울 정도 6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600주년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연구소를 만든 거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사업을 준비하고 600주년 끝났으니까 이제 해산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그냥 만든 거니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부설로 된 이런 좀 뭐랄까 슬픈 역사랄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구소의 실제 연구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도 600주년 기념 사업이 끝나고 이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서울에 대해서 학제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 당시 1993년 4년 무렵에 학제 연구라고 하는 게 정말 낯설 때였습니다. 학제간 연구, 요새는 뭐 융복합 연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국사학과 교수와 건축과 교수가 같이 뭔가를 이야기하다니 이런 거는 정말 잊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사학과 교수들하고 건축과 교수들이 참 친하게 잘 지내는데요. 실은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죠. 그거라고 하면서 알았습니다. 뭐냐면 연구소에서 스스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연구소는 하나의 플랫폼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 돼요. 이 기회가 없으면 전공이 다른 연구자는 절대로 한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학의 아주 특징이기도 하고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한데 절대로 다른 학문하는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서울학연구소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학제간 연구를 어떻게 하는구나, 서울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이 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국제와 세계와 이제 이 흐름 타고 그럼 외국하고도 교류를 해볼까 해서 중국의 북경연합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마침 서울학연구소를 보고 그쪽 어떤 그 목적이 있었겠죠. 북경학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두 연구소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지금까지 되어주고 있습니다. 2000년경부터는 서울 연구가 좀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서울만 연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 역사 속의 서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려의 개성, 신라의 경주, 고구려의 평양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서울의 역사 속에서 종적인 다시 얘기해서 통시적인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통시적인 시간축의 한 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도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연구해 봅시다 해서 연구의 범위를 1차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지금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수도는 어떤가를 연구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울과 베이징, 도쿄,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 요거 이제 베세토에 하를 붙여가지고 베세토하 연구로 확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북경 연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북경을 통해서 서울을 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2012년에 지역학 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학 연구를 제안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서울도 지역의 하나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지역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지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시적인 연구라면 공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 도시 가운데 서울이 갖는 위상을 비교를 해가면서 연구를 하자. 이러면은 통시적인 관찰과 공시적인 관찰의 축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베세토화까지 끼게 되면은 아마 입체적인 축이 그려지셨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북한 도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학연구소 안에 그 북한 도시 연구 센터를 만들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주로 평양이 연구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베세토하가 아니라 베세피토하, 평양이 하나 더 들어가는. 자, 이렇게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시간축과 통시적인 관찰과 공시적인 관찰을 병행하면서 역시 이 연구는 인문학과 도시과학의 학제 연구로 한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공부를 장소인문학이라고 명명을 하고 어떤 지역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학문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자랑을 했나요? 그런데 하나의 모범 사례일 수도 있고 이 한계를 극복하는 다른 연구소가 나오기를 바라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학연구소는 규모가 작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건물 하나뿐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는 이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누가 이 연구를 잘하나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소 이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아마 여기 계신 그 다른 지역학 연구자 또는 지역학 연구소는 저희보다 더 규모가 크게 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작은 연구소의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오늘의 그 본론이 되겠습니다. 세종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참 지루해지는데 갑자기 제가 둘째 이러는 느낌이 드시죠? 몇째까지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흔히 세종시라고 부릅니다만 이 세종시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지위가 특별한 게 아니라 비슷한 같은 예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다른 도시입니다. 이름부터 그래요. 우리나라에 사람 이름을 딴 도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워싱턴이라는 지명이 한 12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사람 이름 쓰는 거에 아주 인색하죠.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도시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특별한 게 많아요. 이것도 역시 2019년 포럼에서 윤영권 아마 의원이셨나요? 의회에서 발표를 하신 건데 세종시의 과거 현재라고 하는 저 발표문에 세종시의 역사가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첫걸음인데 여길 보면 충남 연기군 전역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시의 의당면의 일부, 장기면 일부, 반포면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거의 일부. 왜냐하면 리 하나가 빠졌더군요. 이걸 모아서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이런 점에서 만들어진 도시죠. 대부분의 도시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충청북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앞으로는 충청남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러면서 세종시를 만든 거죠. 저는 부용면 부강리 제 명동국민학교 동창 중에 저기서 다니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변화입니다. 청주에 더 가까웠는데 갑자기 충남으로, 세종으로.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종, 이 지역학의 출발이 되는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을 때,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요.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단군에 대한 그 생각이, 단군과 나의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역사를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종 시민들은 공유할 역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세종시 역사는 지금 세종시 지역의 역사가 되어야 할 텐데 저 지역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사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고민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인데 여기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기군 역사를 그대로 계승할까요? 안 되죠. 이걸 계승하게 되면은 공주시, 청원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군 역사를 뭐 정리를 하겠지만 이걸로 다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기군 역사를 버릴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서 연기군 역사를 계속 이어주지 않으면 연기군 역사는 없어져 버려요. 아무도 연기군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게 될 겁니다. 계승해야 되는데, 절대로 계승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지역,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 지역의 역사는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저걸 세종시에서 역사로 포함해 주지 않으면 저 역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부용면이라는 게 있었어라는 걸 아시지만 100년 뒤면은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세종시가 해야 될 일이죠.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이런 중요한 과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건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시는 연기군과 전이면의 역사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연기군이 되었고 이것이 세종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당면, 장기면, 반포면, 공주시의 청원군, 부용면. 이 가운데에서 의당면은 공주시 의당면에 12개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의당이라는 이름을 지켜나가겠지만 장기면 경우에는 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장기면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죠? 맞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부용면도 없어졌어요. 부용면도 남이면에 부용 외천리라고 하는 저기에 부용이라는 이름 하나가 흔적처럼 남아있는데 저거 지금 사시던 분들은 기억을 하지만 세대가 지나가면 당연히 왜 우리 동네 이름은 이렇게 길지 줄여야 돼? 아마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사라지는 역사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여기가 지금 대전, 세종 두 시가 같이 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대전이 똑같은 일을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대전도 신도시였고 대전에 포함되어 있었던 회덕, 진잠, 유성 이런 역사들이 지금 살아남은 다른 군의 역사와는 다르게 취급이 돼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종은 미완성의 도시다. 뭐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행정 수도로 시작이 됐는데 2004년 10월 21일 날 특별조치법 위헌 판결이 나옵니다. 위헌 판결의 요지는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반박을 못하지만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 뿐이에요.
관습헌법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 우리나라에 관습헌법이라는 게 언제 있었나? 도대체 관습헌법이라는 게 서울이 서울이다 말고 뭐가 또 있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종 시민들밖에 없어요. 이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세종학연구소보다 더 큰 범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세종학연구소도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바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걸로 축소가 됐는데 저 행정수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고민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걸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의 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서울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 행정수도는 그 완성이 아니에요. 그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그 숙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세종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완성의 도시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세 번째, 세종시가 갖는 남다른 점 하나, 미래지향적인 도시다. 여기는 뿌리가 없어요. 있긴 한데 자기 뿌리가 아닙니다. 그 대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도시예요.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행정수도가 이루려고 했던 저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저 문제, 인구 집중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전부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저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서울 집중 때문에 지방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할 일이 많은 도시,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라는 거죠. 서울 집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왜 우리한테 이러실 문제가 아니에요. 세종시는 이걸 하라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해결사 같은 도시입니다. 세종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뭐 많이 나오는 거지만 인구와 면적의 이 아주 극단적인 불균형. 서울, 인천 수도권을 합치면, 경기도를 합치면은 인구의 50%가 모여 삽니다. 나머지 지역의 50%가 사는 거죠. 이 문제를 세종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종시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데 세종시의 역사적 과제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또 나와요. 세종시의 인구와 면적의 불균형입니다. 프랙탈 도형이죠. 서울과 지방의 관계가 세종시에 오면 도시와 농촌의 관계로 그대로 반복이 된 거예요. 세종시는 전국 단위에서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안에서의 이 편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조치원 남동 얘기를 너무 길게 했나요? 시간이 좀 부족해졌는데요. 네,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구 편중, 서울의 인구가 편중되는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다 그랬어요. 한국 역사의 서울 집중 현상을 연구를 해보면 지금보다 옛날이 더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라고 하는 게 있다. 다 이제 배우시는데, 그러면 그때 살았으면 몇 두품일까? 다 이제 나는 김씨니까 진골 뭐 그러는데 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다 골품 외. 1두품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골품제는 경주 사람들만 주는 거거든요. 여기 경주뿐 아닌 충청도 분들은 다 골품 외예요.
경주 사람들만 골품을 갖고 있는 나라. 나머지 지방 사람들은 골품도 못 받는 나라가 신라죠. 이 골품제를 깨고 지방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고려인데,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는 각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성씨를 다 내려줬고 이것이 어디 무슨 씨 하는 본관이 돼요. 보니까 연기에도 위씨, 하씨, 전씨, 경씨, 장씨 이런 본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성은, 수도 개경에는 성씨가 없습니다. 왕씨만 있는데 왕씨는 지방 유력자가 받은 토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씨는 개경에만 있고 다른 지방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었죠.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가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중범죄를 저지른 관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형벌이에요. 그걸 귀향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가서 귀향 간다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고향 가는 게 형벌이라니, 고향을 떠나서 서울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고향 돌아가는 게 형벌일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을 만들 때 원래 한양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양주로 쫓아내고 거기에 개성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의무가 달랐어요. 조세, 공부, 여격 이 세 가지 가운데 도성 사람들은 첫째,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역을 안 줬어요. 대신 뭐 했냐면은 성쌓기, 보수하기, 성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해요. 특혜죠. 자, 옛날에도 서울 중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덜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골품제, 본관제, 그리고 서울 바뀌면서 점점 덜해지고 있었고 그 차별이 줄어드는 게 역사의 발전 방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편중은 그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거를 누가 해결할 거냐? 세종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종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시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말이에요. 제주도로 간 말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입니다. 한국의 서울은 서울이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되세요? 일반 명사하고 고유 명사가 지금 혼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름이 지금 없는 거죠. 여러분, 서울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1945년 이전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한양, 한성부, 경성부 이랬죠. 이게 왜 갑자기 서울이 됐을까요? 1948년 이후라면은 우리가 정부 수립하고 한 거겠지만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한 걸까요? 기록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미 군정청에서 한 겁니다. 놀랍게도 1955년에 대통령이 이거 이상하다. 도시 이름을 하나 지어라. 그랬더니 국어학자였던 유명한 최연배 선생이 참 오래 살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하고 내가 생각이 같은 것도 있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막 이제 이름을 추천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이름이 나왔냐면 우남시로 하자 이런 말도 나와요. 우남, 이승만의 호죠. 그러다가 1956년에 이제 정치 파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유야무야 됐는데, 그러면서 서울이라는 지명이 근본도 없이 지금 그냥 사용되고 지금은 고칠 수조차 없게 됐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못 고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서울은 서울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이 서울인 게 너무 당연해지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관습원법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서울 중심의 사고, 이걸 깰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세종이에요. 자, 세종학. 세종 시민을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종 시민들, 여기에 오늘은 이야기 안 했지만 사실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 이분들과 연기 군민, 또 공주 시민, 또 청원 군민의 화합을 어떻게 이루어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다른 도시는 원래 있는 건데 세종은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 수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이거 다른 지역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행정 수도를 완성해서 균형 발전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세종학에서는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겠습니다만 오늘 포럼이 마침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각 시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숙제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익주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